자, 펀드에 앞서 먼저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그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코넥스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학습을 하고 또 펀드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전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우리가 마련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일정한 형식을 기재한 정서를 발행하고 이를 주식이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융활동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려 가기 때문에 배당금이 나오는 기업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발행 시장을 1차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투자자들로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 자금의 대규모화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 대상을 제공하여 소득 분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공개시장 조작과 같은 정부의 경기와 금융 안정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유통시장은 우리가 2차적 시장이라고 구체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유통시장 안에는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가 있죠. 그죠? 통상 우리가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우량기업의 주식시장을 코스피라 그러고, 또 첨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을 뽐떠서 만든 것으로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벤처 기술을 연구하고 또 생산하는 기업군들을 상장시킨 시장을 의미를 하고 있는 우리 코스닥 시장이 있죠.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그리고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우리가 코넥스 시장이라 하죠. 자, 그리고 프리보드가 있는데, 이 프리보드는 정시에 상장되지 않는 비상장 주권의 매매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시장을 의미하는 프리보드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상장은 기업이 정권을 발행해서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상장이라 하죠. 이 상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심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Price Earning Ratio에서 PER라고 하죠. PER은 현 주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눈 것인데, 주가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낮을수록, 이 PER가 낮을수록 저평가된 주식이라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주식 관련 용어에 우리가 블루칩이 있죠. 그죠? 이 블루칩은 위험이 작고 가치의 하락 가능성이 낮은 우량 투자 종목을 지칭하는데, 주로 오랫동안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배당 지급을 실행해온 기업의 주식을 우리가 블루칩이라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옐로칩, 중저가 우량주를 한다. 그죠? 블루칩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 또 업종 내 위상도 블루칩에 못 미치는 종목군이다. 또 블랙칩은 우리가 탄광, 석유 등과 같은 관련된 종목을 의미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를 블랙칩이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밀레니엄칩은 우리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대표적인 기업의 주식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등으로 연결된 수많은 첨단 관련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시 관련 제도로 우리가 사이드카와 스킵 브레이크가 있죠. 그죠? 그 사이드카는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죠? 파생 상품 시장에서 선물 거래 가격이 급등할 때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이런 충격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효과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이죠. 그죠? 이 사이드카는 1회에 하나여 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전 9시 6분부터 발동이 가능하다. 9시 6분부터. 상승의 경우에는 이 사이드카가 프로그램 매수 효과가 그리고 하락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 효과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고 하죠. 5분. 또 해제는 효력 정지 시점에서 5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장 종료 40분 전인 경우에 스킵 브레이크를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자, 서킷 브레이커는 정시에서 외부 충격으로 투자 심리에 과다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해서 비성적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죠. 자, 이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날 지수의 종가보다 10% 이상 떨어진 상태로 1분간 지속되고, 또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해 주식 거래를 20분간 정지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머리를 식힐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죠? 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지 시간 20분이 지난 다음에는 10분 동안 동시호가 주문을 받고 장을 재개하는데, 이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개장 5분 뒤부터 오후 2시 20분 사이에 하루 한 번만, 두 번 아니라 하루 한 번 발동할 수 있죠. 그죠? 즉, 오후 2시 20분 이후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거나, 또 그날 이미 한 차례 발동했을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서킷 브레이커는 작동하는데요. 다만 현물 시장과는 달리 선물 가격이 상하 5%, 계류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 가격으로 처리하는데, 현물 시장보다 투기성이 짙고 민감한 선물 옵션 시장의 성격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정시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 처방이라면 사이드카는 선물이 이 현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으로서의 성격이 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단 발동되면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매매, 주문 중 프로그램 매매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이드카보다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킷 브레이커는 선물, 현물에, 선현물에 모두 적용되지만은 사이드카는 선물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자, 결국 서킷 브레이커는 정시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외 정시는 우리가 다우 지수가 있죠. 그죠? 해외 정시는 다우 지수, 나스닥, 아메리칸 증권거래소, S&P 500, 니케이 지수, 도쿄 증권거래소, 항생 지수, 또 항생, 중국 기업 지수, 영국 지수, 코스피 지수, MSCI 지수가 있는데, 여기 아마 우리 여러분들 다우 지수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다우 지수. 그죠? 우리가 뭐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의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을 나타내는 지수이죠. 그죠? 다우 지수. 이 다우 지수도 코스피 시장처럼 우량 종목의 주가를 나타내고, 나스닥 지수는 벤처기업과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종합시세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그죠? 자, 그리고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이다. 그죠? 1980년 1월 4일을 기준점으로 잡는다. 그죠? 80년 1월 4일 기준점으로 잡고, 기준지수를 얼마나 더 100으로 한다. 그죠? 100으로 하여 비교 시점의 주가 변동을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하여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펀드. 그죠? 우리가 펀드는 우리가 국제 채권 펀드에는 양키 펀드, 블록 펀드, 불독 펀드, 쇼군 펀드, 또 아리랑 펀드, 그죠? 게이샤 펀드, 판다 펀드가 있죠, 그죠? 자, 양키 펀드는 미국에서 비거주자가 발행하여 유통되는 달러와의 표시 채권이다. 불독은 영국의 파운드 표시 외채를 지칭했죠, 그죠? 전번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쇼군 펀드, 일본 채권 시장에서 비거주자가 해외나 이외의 통화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죠? 우리가 아리랑 펀드는 전번 1강 때 설명했죠. 미국의 양키 펀드, 일본의 사무라이 펀드, 또 영국의 불독 펀드 등과 같이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채권 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죠? 아리랑 펀드.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그죠?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 김치 펀드가 있다고 있죠. 그죠? 김치 펀드. 자, 딤섬 펀드는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안화로 발행한 채권을 딤섬 펀드란다. 그죠? 자, 일본에서 달러로 발행된 채권을 가리키는데 쇼군 펀드의 일종이다. 게이샤 펀드.
자, 외국 기업의 중국, 위안화, 표시 채권을 가리키는 판다 본드가 있다. 그죠? 자, 우리가 파생 상품의 구조에는 우리가 선도, 선물, 옵션, 사업이 있다 그랬죠? 선도. 어떤 상품을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선도라고 하죠. 그죠? 선도, 선물. 표준화된 선도 거래로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의미하고 있다. 또 선도 거래와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자산을 현재 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선물 거래라고 하죠. 선물 거래. 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콜, 살 수 있는 권리죠. 또 풋은 팔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래서 옵션은 자기에게 유리할 경우에만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펀드, 주식형 펀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주식형 펀드죠, 그죠? 자, 그리고 혼합형 펀드, 주식에 60% 이하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혼합형 펀드다, 그죠? 자, 특징, 주식 펀드 고수위험, 고수익 추구, 또 혼합형 펀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 채권이 60% 이상, 그리고 MMF, 그죠?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또 파생 상품,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에 투자하고, 부동산 펀드, 또 실물 펀드, 그죠? 특별 자산 펀드, 재가전 펀드가 있는데, 우리 또 공모 펀드가 있다 그랬죠? 공모 펀드. 공개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많은 투자자로부터, 그죠? 자금을 모으는 펀드 형태이다. 그죠? 그래서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에 채권 등 유가 증권에도 한 종목의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 공모펀드. 자, 사모펀드, 그죠? 우리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운영하는 펀드를 사모펀드라고, 또 100명 이하의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조세 회피 지역 등 거점 지역을 확보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주식, 채권 이외에 우리가 파생 상품, 원유와 같은 1차 상품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뮤추얼 펀드,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회사로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또 모집된 투자 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서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투자회사를 뮤추얼 펀드를 한다. 해외 펀드 있죠, 그죠? 투자 대상 종목이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의 펀드로 영내 펀드, 국내 자산 운용사에서 투자하는 원화 펀드죠, 그죠? 또 그리고 유계 펀드, 해외 투자 운용회사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나뉠 수 있다. 브릭스 펀드, 그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죠? 차이나, 브릭스 펀드. 또 뭐 태평양 펀드, 이머징 마켓 펀드가 있고, 또 상장 펀드, 펀드 자체를 정시에 상장하고 펀드를 근거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한 뒤에 정권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게 하는 펀드다. 자, 그리고 고객들이 한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다시 다양한 펀드에 재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 기회를 극대화하는 펀드를 우리가 모태 펀드를 한다. 그죠? 그리고 엄브렐러 펀드. 이 엄브렐러 펀드는 투자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펀드로서 하나의 약관 안에 여러 개의 하위 펀드가 있는 모양이 우리가 마치 우상 같다고 해서 우리가 엄브렐러 펀드를 한다. 또 저평가된 부동산을 싼 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해 운용되는 자금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지만은 잠재적으로 큰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버추얼 펀드가 있죠. 그리고 스팟 펀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인기주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테마군의 주식들을 소규모로 묶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넣을 수 있도록 고안된 주식형 증권펀드를 스팟 펀드를 한다. 또 우리가 하이힐드 펀드, 수익률이 매우 높은 반면에 신용도가 취약한 정가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다. 그죠? 자, 그것들 펀드 지표가 있는데, 펀드 지표는 우리가 젠생 지수, 샤프 지수, 트레이닝 지수가 있는데요. 젠생 지수는 펀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특정한 펀드에 대해 기대하는 수익률과 실제로 달성한 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수를 젠생 지수라고, 또 샤프 지수는 우리가 펀드에 대한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며 똑같은 수익률을 낸 펀드가 있을 경우에 표준 편차를 구해 비교하는데 수익의 기복이 심한 펀드와 안정적인 수익을 내 펀드가 동시에 똑같은
수익률을 낸 경우에는 미래의 투자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데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샤프 지수를 한다. 이 트레이드 지수는 시장 위험도에 대한 초과 수익을 나타내는 지수이고 이 지수가 높을수록 펀드 운용 성과가 우수한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식과 펀드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